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기대 큰 정부의 연금개혁. 제목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연금 앞으로 100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인데,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난 조율 중이지만 큰 틀에서 저출산 대응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신생아 출산 부부와 군 복무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세대별 보험 요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 개혁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이어서 정부의 신뢰를 회복시킬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기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요. 연금 개혁이 지난 2년간 사실상 좌절되어 왔었습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구체적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로 공을 떠넘긴 탓이 큽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5개 분야 과제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연금보험료 인상 방안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맹탕 개혁이란 비판을 받았어요. 정부안이 이러니 국회 연금 개혁 논의도 소모적인 논쟁만 했습니다. 결국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했고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좌절됐는지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연금 고갈 우려는 그러는 사이에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엔 완전히 바닥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보험 요율 인상을 포함해서 개혁안을 내놔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원론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개혁은 어렵게 됩니다. 연금 개혁을 정부가 책임지고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외국의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늦췄습니다. 극렬한 시위가 벌어졌죠. 그렇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다 라고 호소하면서 입법에 성공했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부의 리더십으로 의회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봅시다. 2004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이때 연금 개혁으로 일본은 적어도 100년간 연금 재정 고갈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연금 종합 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갔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다면 아마 힘이 더 실릴 것입니다.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어떻게 되느냐? 신선한 발상이긴 하지만 외국의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장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내는 만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연금 고갈 시기를 30년 이상 늦춘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고갈을 겨우 6, 7년 늦춘 방안을 논의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진전입니다만 일본에 비하면 아주 못한 진전이죠. 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자동 안정화 장치를 꼭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단순히 듣기 좋은 말로 그쳐선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은 단순히 사회적 또는 감성적 수단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노후 보장이라는 본질의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안 주고 연금 수급자들에게 약속된 연금을 지급할 것인지 집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100년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